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미분과 적분은요, 이제 여러분께서 전기 자기학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그런 기초 수학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미분과 적분을 조금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사실 그 전공 서적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그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우리는 전기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께만큼의 그런 미분, 적분 내용은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의 정의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계산되고 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미분입니다. 미분. 미분은 우리가 잘게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8조각으로 나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조각으로 나뉘는데 이게 하나를 전체를 일로 본다면 이 미분은 요 조그마한 자, 이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렸지만 하나하나 미세하게 쪼개는 작업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미분 함수가 있어요. 미분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y에 이렇게 점을 하나 얇은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 다시 이런 게 아니라요. 프라임이라고 부를 겁니다. y 프라임. 이 y 프라임은 결국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y 프라임은 도함수의 어떤 표현 중 하나다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dx에 dy 그 다음에 dx에 d에 fx는 이제 x에 대한 함수를 말하는 거죠. 펑션 x라고 해서 x에 대한 함수. 이 y라고 하는 것과 이 fx가 서로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쓰면은 어떤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보통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 곡선의 방정식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 방법이 있냐면 자, 이렇게 f 프라임 x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똑같은 도함수인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더라는 게 이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y고요. 여기가 x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선을 만약에 직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했었나요? 기울기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어떤 지점에서 x에 대한 변화량과 그리고 요 y에 대한 변화량. 그러니까 x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 y가 변화한 것 이것이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삼각형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곡선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요러한 곡선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곡선은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뭐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것은 큼지막한 것이라고 본다면 요것은 조금 세세하게 와서 자,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다가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점에 이렇게 만나는 접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쓰는 것이 바로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림이 큼지막하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이 정도지 진짜 정말 잘게 쪼개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델타 x와 델타 y 이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이렇게 dx분의 dy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이렇게 dx분의 dy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d라는 문자가 붙으면 미소 단위구나. 미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한 섬세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x, dy. 그래서 도함수, 즉 y라는 것을 y가 아까 전에 fx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dx, d에 fx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한 방정식을 이 x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미분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야 될 것은 도함수는 이런 것이고 특히 미분은 이런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섬세하게 쪼개는 게 요 d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라임이 붙게 되면은 이것은 똑같이 도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분함수, 즉 도함수가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은 미분법의 기본 정리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한번 익히시면은 많이 기억들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한 것을 정리를 잘 하셔서 학습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미분법의 기본 정리를 보면 두 번째 미분법의 기본 정리, 즉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 그런 정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y는 c라고 돼 있어요. y는 c. 근데 c가 뭐예요? 상수라고 되어 있네요. c는 상수다. 그래서 결국 숫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y'이라고 하기로 했죠. 도함수, 미분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는 0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그것은 상수는 무조건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y'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주려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지금 이 x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두 번째 항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은 두 번째 항 배우고 한번 해볼까요? 요 예시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항 보시고 자, y는 x의 n제곱이라고 있습니다. y는 x의 n제곱. 자, 이거를 만약에 미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y'은 n, 요 지수 있죠.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n에 x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원래 있던 지수에서 2를 빼주게 돼요. 이거 약속하는 겁니다. y는 x의 n제곱이라는 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y'은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x의 원래 있던 지수에서 1을 빼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그샘플 이걸 풀어보면 다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다면 자, 이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x에 보시면은 0승이 x의 1승이죠. 보시면 이 x의 1승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인데 아까 전에 상수가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0이 된다 했죠. 그래서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지수에서 1을 빼주게 되니까 x의 0승이 돼서 결국에는 2만 남게 됩니다. 2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하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지수가 먼저 앞에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2가 나와서 앞에 있는 2와 만나서 4가 되고요. 2 곱하기 2는 4죠. 자, 그 다음에 x 적어주시고 원래 있던 지수 2에서 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이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4x가 남고요. 뒤에 있는 플러스 4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은 y'은 4x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정리와 첫 번째 정리를 응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y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a의 x에 대한 방정식, 어떤 방정식과 그리고 g,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을 더하거나 뺀 값이 최종 함수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y 프라임은 먼저 요 앞에 있는 거 미분을 한 거랑요. a 프라임 x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g 프라임 x 이렇게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합을 미분하게 되면은 각각을 미분한 것을 더하거나 뺀 것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곱이네요. 곱. y는 어떤 방정식 x와 어떤 x에 대한 방정식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에 거를 미분해요. a 프라임 x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그냥 곱해줍니다. 자, 플러스 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 y 프라임은 a 프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a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example이라고 해서 fx가 y입니다. y라고 하는 것은 3x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위에다 적용시켜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ax가 요 3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gx가 요 x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앞에 거를 미분합니다. 자, 3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만 남죠. 3. 왜냐면 x는 사라지니까 차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3만 남으니까 3을 먼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죠. 곱하기인데 뒤에 거 그대로 적어요. x 플러스 2. 자, 먼저 절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3x에 자, 뒤에 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아까 전에 이러한 형태네요. 아까 전에 y는 2x 플러스 3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죠? y 프라임은 2가 됐었잖아요. 이것처럼 상수는 무시되고 x는 상수만 남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x 플러스 2를 미분하게 되면은 요 개수인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2는 지워지고요. 자, 그러면은 1이니까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죠. 자, 이렇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6x 플러스 2라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미분법 기본 정리 보면은 자, y는 이건 나눗셈이네요. gx의 분의 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을 한번 기억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한답니다. 자, gx의 제곱이에요, 제곱. 이걸 똑같은 걸 두 번 곱한다는 거죠. g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거를 미분 먼저 하고요. 똑같이 곱셈처럼 미분 a'x와 gx를 하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곱셈은 플러스였죠. 부호가 나눗셈은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ax의 뒤에 거 g'x를 미분한 것을 곱해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미분법의 기본 정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고요. 두 번째 2번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네요. 자, 이렇게 5가지 기본 정리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미분 정리 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삼각함수는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배웠었죠. 삼각함수의 미분 정리. 이거는 크게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y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sin x라고 합니다. sin x. sin 함수죠. 자, 이 sin 함수를 미분하게 됐을 때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사인의 x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 정리 첫 번째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y는 코사인 x라는 코사인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이번에는 그냥 sin x는 sin x인데 아까 전에 sin x는 미분했을 때 그냥 플러스 코사인 x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미분했을 때 앞에 부호가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sin x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탄젠트예요. 자, 탄젠트도 우리가 삼각함수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y는 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시컨트의 제곱, 시컨트 x의 제곱이 됩니다. 시컨트가 뭐죠? 코사인 함수의 역수가 시컨트라고 부르는 그런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 x의 제곱이 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나오는 결과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자, y는 예를 들어 코시컨트. 코시컨트가 뭐죠? 바로 사인 함수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하는데요. CSC. 그런데 이 코시컨트를 만약에 미분을 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에 곱하기 탄젠트 x더라 라는 것이 되겠고, 자, 이게 제가 지금 요 위에 거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총.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모르셔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참고적으로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y는 두 번째입니다. y는 시컨트 x네요. 시컨트 x. 자,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탄젠트 x를 미분했다고 시컨트 x의 제곱이었는데, 자, 이거 시컨트 x 요거랑 좀 혼동되시면 안 돼요. 시컨트 x라는 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시컨트 x의 그리고 탄젠트 x의 곱이더라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는 탄젠트 함수의 역수였죠. 그래서 이 코탄젠트 함수는 미분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시컨트 x의 제곱이죠. 시컨트 x의 제곱.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 미분 정리는 하나, 둘, 셋,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하나, 둘, 셋, 총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밑에 보면은 지수함수의 미분 정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 부분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정리하시고요. 보시면은 여기를 지우고, 지수함수도 우리가 지수함수 배우면서 로그함수도 같이 배웠었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수함수의 미분 정리. 지수함수는 우리가 2의 x라고 배웠죠. 즉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한 것이 지수함수가 되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미분하잖아요. 미분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무조건 지수함수는 이렇게 y는 2의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y는 똑같이 2의 x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자연상수 2를 쓴 지수함수가 되겠는데 y는 ax라는 일반적인 지수함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을 만약에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y 프라임은 ln a의 그리고 곱하기 a의 x제곱이더라 라는 것이 자연로그. 자연로그를 ln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연로그를 이용해서 이 ax의 제곱의 도함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지수함수의 미분 정리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볼까요? 우리가 지수함수 하면은 이 로그 함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로그 함수. 로그 함수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자연 로그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y는 ln x라는 것이 있습니다. y는 ln x를 만약에 미분해 볼게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x분의 1이 됩니다. x분의 1.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똑같이 비슷한 일반적인 로그의 a의 x다. 다시요. 밑이 a고요. 로그의 a의 x.
x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y 프라임은 바로 x분의 1은 x분의 1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lnA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지수함수의 미분 정리는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됐는데 로그 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해서 x분의 1 분모에 lnA가 들어가더라 라는 것이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 정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미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칠판 지우고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좀 잘게 쪼개는 것을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적분을 설명드릴 건데 약간 여러분들 눈치로 이 적분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미분이 잘게 쪼개는 거면 적분은 잘게 쪼개놓은 것을 다시 합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 그리고 부정적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이 부정적분은 부정, 그러니까 뭐 결과를 부정하다 이 부정이 아니라요. 결과를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데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왜 합치게 되냐면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Y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런 적분을 하는 것이 부정적분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정적분이라고 있습니다. 정적분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경계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경계를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X축과 요 곡선이 이루는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자, 이것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삼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뭐 높이 곱하기 밑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곡선 같은 경우는 요 길이를 뭐 자세하게 알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것을 잘게 쪼개서 더하는 방법만이 요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정적분은 이 잘게 쪼개는 과정을 그냥 하나로 합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의하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A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문자 맨 앞에 있는 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스프링이라고 할까요? 좀 옷걸이 있죠? 쇠, 옷걸이 같은 거. 자, 이렇게 휘어있는 요 낚싯바늘 같은 게 우리는 인, 테, 그, 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뭐 인테그럴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인테그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은 적분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를 나타내고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B부터 A까지가 아니라 A부터 B까지의 그것을 적분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fx는 x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x, dx가 아까 전에 제가 d가 있으면은 좀 미소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쵸? 결국 dx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세한 세밀한 단위 dx, 즉 x에 대해서 잘게 쪼개놓은 것을 A부터 B까지 전부 다 더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게 쪼개면 dx가 되죠. 다. 그런데 이것을 A부터 B까지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 계산해주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의 포인트는 이러한 잘게 쪼개는 것을 합친다라는 것이 이 적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제가 부정적분 다시 기초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기호를 적어 볼게요. 인테그럴 fx에 dx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를 인테그럴이라고 하고 요거를 함수라고 하고 요거를 dx, x에 대한 미소 단위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이건 범위가 없으므로 부정적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문자 F라고 표현을 하고요. 먼저 이것을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대문자 F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 f의 x. 그런데 우리가 그거 기억나시나요? y는 2x 플러스 3이에요. 이거 미분하면은 y''은 2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요 3은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2는 알겠어요. 2는 이제 적분하면은 다시 2x가 되는 건 알겠지만 요 뒤에 있는 요 3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플러스 7이 있어도 똑같이 2가 나올 거고 플러스 9가 있어도 100만이 있어도 상수이기 때문에 다 생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거꾸로 갈 때에는 그 값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부정적분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할 때 다룰 거는 사실 부정적분은 크게 없고요. 다 웬만하면 정적분선에서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반드시 돌아갈 때 fx에 플러스 요 대문자 c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c라고 하는 것은 적, 분, 상, 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미지의 숫자예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C가 나오더라. 그런데 대신에 범위를 정해놓으면 이 적분상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더라도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다시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 기호 아시겠죠? 부정적분의 계산. 첫 번째 보시면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인테그럴에, 자, 인테그럴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테그럴에 달랑 dx만 있어요. 조금 떨어져서 적어볼까요? 자, 인테그럴 dx.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가운데에 있잖아요. 1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이. 그럼 보시면요. 자, 1이라는 것을 적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y는 x로 되어 있는 것을 미분했을 때 y는 1이 됐었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x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것은 x가 되는구나. 그런데 뒤에 적분상수 c가 같이 붙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x의 n의 부정적분인데요. x의 n제곱분의 부정적분인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n제곱이랑 실수네요. 실수.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자,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는 x의 n제곱을 적분하는 거네요. 인테그럴 x의 n제곱 dx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미분을 할 때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위에 있던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거는 x의 n제곱 dx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지수가 1이 더해져서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역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 분의 1이 돼요. 이해 가시죠? 지수에서 1을 더해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수를 취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n 플러스 1분의 1인데 x의 n제곱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n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1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적분상수 C 있어야 되고요. 이거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 여러분. 자,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자, y 다시 인테그럴 x의 세제곱 dx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 맞죠? 3 더하기 1은 4니까 4분의 1에 x의 3 더하기 1 4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반대로 제가 이걸 미분해 볼게요. 4분의 1 x 4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4가 곱해져요.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1에 뒤에 있는 거 4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남네요. 그쵸? 그러면 4 지워지고 결국에는 본래의 값인 x의 세제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정리는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 정리 볼게요. 두 번째 정리 보시면 인테그럴 x분의 1 그리고 dx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미분했을 때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x가 이렇게 절대값이 취해져 있어요.
양수, 무조건 양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ln x에 플러스 c가 됩니다. 적분성수 똑같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x분의 1 했고요. 그 다음에 k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k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k가 별거 없어요. k가 상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적분에 이렇게 문자가 있을 겁니다. dx라고요. dx. 근데 문자가 있는데 무조건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숫자 k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고 해서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k에 맨 앞에 뺐어요. 다시 그 다음에 fx를 적분하니까 대문자 fx에 플러스 c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fx 그리고 곱해져 있는 형태인가요? 더해져 있는 형태죠. 자, gx 그 다음에 이것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조금 아까 전에 미분도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했죠. 적분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덧셈 형태라면은 앞에 있는 거 먼저 적분하고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앞에 있는 것 좀 적분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도 적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의 계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이네요. 일단은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 정리도 했으면 삼각함수의 적분도 해야죠. 이것도 크게 나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결과값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sin x dx가 있네요. 인테그럴 sin x의 dx가 있는데 우리가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반대로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sin x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자, 다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sin x가 나오려면은 코사인 x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플러스 사인 x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을 해줘야지 요 사인 x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어떤 것은 이제 미분 같은 경우는 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코사인 x가 나왔는데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을 이렇게 사인 x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인테그럴 코사인 x의 dx네요. 자,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 x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인 x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탄젠트 x, 시컨트 x네요. 시컨트 제곱. 그러니까 시컨트 x의 제곱은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바로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사실. 아까 전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이것을 아시면은 크게 막히진 않으실 거예요. 나는 문제풀이는 이해가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약간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어서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적분은 이제 이런 적분상수를 다루지 않지만 부정적분에서는 반드시 이런 적분상수를 다룬다. 근데 우리 전기 자기학도 그렇고요. 전기 자격증 시험에서는 사실 이 부정적분 C가 다뤄지는 경우가 없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테그럴 a의 x의 dx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ax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 lna분의 1의 ax제곱 플러스 c였습니다. 아까 전에 미분은 a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lna의 ax제곱이었는데 이번에 ax를 적분하게 되면은 lna분의 1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c가 되더라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값이 같은 거 있죠. 2의 x제곱. 자, 이 지수함수, 자연상수를 쓴 이 지수함수가 미분을 하면 그대로 2의 x제곱이 나왔던 것처럼 적분도 똑같습니다. 2의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2의 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정적분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 미분과 적분을 토대로 잘 정리를 하셔서 추후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